네, 부산 해운대의뢰 김미애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나성웅 원장께 질의합니다. 네.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의 경우에도 단시간 일시적으로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할 경우에 대응해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니까 부모 만족도가 약 80%고 또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94%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 현황을 보면 제공기관 이용 건수, 이용 아동수 모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9월 기준으로 2만 2천여 명에 달합니다. 다만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 미설치 지역이 41곳이나 됩니다. 강원, 전남, 전북, 경북 등의 대부분 소규모 도시로 기본 보육 인프라조차 없으니까 젊은 세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론 계신 분들도 다시 떠나게 되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보육 접근성 제고 및 지역별 격차 해소, 궁극적으로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서라도 아직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제 보육을 확대할 필요가 높습니다. 네. 맞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시간제 보육은 보육 서비스 질 제고 및 육아 지원 서비스 확대라는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죠. 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시간제 보육반 별도 구성 없이 정규 보육반에서 정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통합형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통합반 운영 시에는 기존 아동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도 되고, 그런데 지난해 125개 반에서 올해는 204개 반으로 확대됐는데 현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장의 반응은 아까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만족도가 계속 더 높아지는 거고요. 시범사업에서 만족도는 높고.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이집도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이 아동이 말 그대로 일시 서비스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들에 비해서 적응에 어려움 없을까? 여기에 보육시설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나 이런 배려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통합반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3차에 걸쳐서 그 결과를 좀 디테일하게 거기를 피드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교화시켜서 부모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할 수 있는 방안을 3차가 끝나면 좀 마련해서 또 의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 질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실은 아이들이 목소리를 잘 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른들이 교육, 컨설팅, 모니터링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평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주말에도 서울에서 찾아오셨고 또 제가 주중에 서울에 있을 때도 의원실에 찾아온 몇몇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계셨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까 인가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았는데 이전에 영유아 보육법상 스프링클러 설치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허가 신청을 했고 인가를 받았고 잘 운영되는데 느닷없이 평가를 해서 D등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했고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진흥원에서 재평가를 실시해서 어린이집 2곳이 구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복지부의 잘못도 조금 있고 제대로 정보 공유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또 지자체는 확인하지 못하고 소방법만 확인한 잘못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물론 복지부 담당 공무원하고 해서 발빠른 대응을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적극적 행정의 모범 사례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담당하신 분들에게 수고했다고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보육과정이 평가 시스템이 좀 바뀌죠. 네, 맞습니다. 보육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로 전환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형 정성평가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은 공정성에 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들이 지금 현장 평가자를 그동안에 이제 규제 중심적인 공급자 중심 평가에서 수요자 중심적으로 이제 알 권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불필요한 다큐멘테이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서요. 알 걸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 평가자들 그동안의 경험을 좀 역량을 강화시켜서 보다 객관화시킬 수 있는 역량 교육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평가 결과를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프로세스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 법이 또 이제 좀 통과가 이제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시범 사업 결과를 좀 적용시켜서 좀 공정성 문제라든가 현장의 부담금 완화라든가 좀 그 법 개정 취지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중요한 게 어린이들, 또 여기서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만족도가 높고 네. 그래야지 성공하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기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